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박현희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원주 가셔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가세요. 그러면? 네네 일단 아이고 밥도 못 먹고 가시는데. 그래도 오늘은 2부에 같이 잠깐 있다가 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1부와 2부까지 아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제를 살짝 먼저 공개를 해보면 네. 바이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거 갈 때 네. 바이오 고민 많았던 분들 계십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오늘 조금 오르기는 해요. 네. 일부 종목들. 네. 그래서 바이오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도 우리 박현지 쌤을 모시고 ETF 전체 시장 동향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주간 ETF의 동향은 어떤지 ETF 픽 준비 완료. 자, 코스피 7,500시대 1등 공신입니다. ETF, 오늘 ETF 또 1교시 시작을 해봐야죠. 네. 자, 하얀바람님 들어오셨고요. 잘난개미님, 미라클님, 바두기님까지 출석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지쌤, 네. 1등 공신 맞잖아요? ETF 전성시대 맞잖아요? 수급을 야기시켰죠. 아 장난 아니죠. 요즘 다들 사실 ETF 자금은 계속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네, 특히나 최근에 지표 좀 보시면 원래는 VO라고 하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높은 ETF인데 네. VOO. VOO. VO를 수익률을 주간 수익률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기관 비중이 높은 이제 S&P 500 ETF가 스파이라고 하는 SPY라고 하는 네. 애가 제쳤습니다. 아, 제쳤다. 이게 네. VO가 네. 그 총보수가 조금 더 낮죠. 네네. 그래서 많이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순 자금 유입이 기관들로부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네.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호가 미국에서도 포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포착이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ETF들이 또 한 주 동안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지 봐야 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동향이?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원래는 수요일 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화요일 저녁에 업데이트를 해버려가지고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원래 그거 수익 들어갔으면. 상위권 안에 반도체랑 아마 코리아와 관련된 네. 코덱스 200이나 이런 게 좀 상위권 안에 더 들어갔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감안해서 저희가 봐주시면 화요일 좋을 것 저녁 같고요.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전쟁이 또 종전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뭐 마찰이 좀 빚어져서 또 다시 유가 오르고 또 올랐다가 또 이제 또 종전 협상이 뭐 진행되는 얘기 나오면서 또 빠졌잖아요. 네. 유가가. 그쵸. 근데 직전까지는 전력주들이 계속 이제 성과가 좋았고 수소 이쪽 보시면 플러스 글로벌 수소 앤 차세대 연료전지라고 하는 그러네요. ETF가 수익률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 이거 보시면 확실히 여기 블룸에너지 같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기업들 최근에 실적 발표했거든요. 1분기. 근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150% 가까이 증가하고 이제 순이익 흑자 전환 성공했고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대체 연료 전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연료 전지를 좀 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결국에는 좀 빠르게 연료를 수급을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은 이렇게 해서 13% 가까이 급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차이나 과창판과 관련된 ETF가 또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 왜일까요? 이야기네요. 네, 사실 중국이 조금 힘을 못 썼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차이나 과창판 같은 경우는 구성 종목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좀
반도체가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ETF예요. 네. 메모리나 반도체 장비나 캠브리콘 같은 그런 기업들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 또한 이제 반도체나 이런 테크 쪽으로의 관심, AI 테마로의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그런 공통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글로벌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하는 업종을 확인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하락, 주간 단위로 좀 하락했던 ETF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좀 빠졌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되게 하락 ETF 봤을 때는 다 원자재 쪽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쵸. 이번 주에는 또 어떨까 봤더니 이번 주는 좀 다양하네요. 네, 좀 섞여 있는데요. 근데 채권 쪽이나 리츠, 부동산 이런 쪽이 좀 빠져 있어요. 뭐 금리 금리 때문에. 영향인가요? 금리 영향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장기 금리 4%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리츠 같은 경우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부분이 좀 후퇴하는 지연이 되는 부분들도 좀 우려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게다가 그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최근 배당락이 걸리면서 좀 하락했던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화요일 기준이긴 하지만 건설하고 화장품도 하락을 했네요. 화장품 사실 우리가 계속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다 오늘은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화장품이 있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나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요 며칠 보셨겠지만 대장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이를 지니고 있는 업종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네. 그런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에 그런 쪽으로 쏠리게 되면 기타 조금 소형 섹터나 중소형 섹터로 관심이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다가도 일시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도는 구간들이 올 수가 있어서 그런 구간에는 다시 이제 좀 실적 중심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화장품이나 수출 데이터상 이제 좀 좋은 기업들로 좀 관심이 일시적으로 또 쏠려서 트레이딩 구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ETF 주간 동향 살펴봤고요. 해외 ETF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해외 하락과 상승 업종을 좀 보시면 눈에 네. 띄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눈에 띄는 부분 채굴 기업.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는가요? 맞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주간 상승에 구글이 들어가 있고요. 구글이 들어가 있죠. 주간 하락에 메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빅테크 최근에 기업들의 빅테크 빅테크인데 실적 발표했죠. 희비가 네. 갈라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추이가 대부분 괜찮았다라는 평가인데 메타가 유독 AI 케이펙스 투자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평가와 함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부분이 나타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았고 흠집 잡을 만한 요소가 없었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AI가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좋습니다. 그 구글, 애플, 아마존부터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과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네, AI 테마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실적들이 계속 확인되는 추세적 흐름이 지속될지가 실적 발표일 전후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보시면 매출 다 두 자릿수대 성장했고요. 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EPS 같은 지표들도 보시면 다 괜찮습니다. 서프라이즈 실적 순이익 서프라이즈도 난 상황이고 테슬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다 양호했다. 이게 서프라이즈 측면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테크, AI 전력 이런 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들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쪽이 좀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 쪽이 대표적으로 금이나 원자재나 이런 쪽이고요. 그 나머지는 좀 특이한 부분들은 위험 자산으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도 좀 계속해서 그러네요, 지금 코인 쪽으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네.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리스크 선호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짙게 배어 있다. 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어서 좀 흥미롭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의 괴가 항상 이제 같이 움직인다. 맞아요. 뭐 그거 나스닥이 보고 있죠. 올라가면 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괴리열이 꽤 많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언제 빠르게 좁혀질까에 대한 관심도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많을 텐데 네. 잠시 후에 이어지는 크립토 크립토.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들 중에서 코엑트 미국 로봇 피지컬 AI 액티브 ETF를 꼽아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로봇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규 상장 ETF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에 하나씩 들고 왔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코엑트 미국 로봇 피지컬 AI 액티브를 들고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로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보통 로봇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로봇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연관에 되어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 약간 AI ETF 같은데요? 그렇죠. 기술. 네,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ETF가 미국의 아크에서 나온 ARKQ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로봇, 자동화, 무인화와 관련되어 있는 뭐 국방 섹터도 들어가 있고 드론도 들어가 네. 있고 뭐 기타 로봇이나 부품주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좀 밸류 체인을 조금 넓게 산업재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서 산업재, 자유소비재 등등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르게 좀 분포를 하면서 액티브하게 상시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형태의 좀 종합 AI ETF지만 조금 로봇과 AI에 포커스를 맞춘 ETF여서 보수율이 0.50인데 그 액티브 ETF 치고는 보수율이 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보통 타임에서 나온 ETF들이 0.80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율이 조금 그래도 무난한데 신규로 상장된 ETF여서 좀 눈에 좀 띄어서 갖고 와 봤고요. 네. 코엑트가 미국 그 로봇 AI ETF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거랑 구성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친구는 정말 조금 로봇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순수한 로봇 밸류 체인이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좀 아마존부터 이러한 산업재 기업 캐터필러 등등 샌드디스크 메모리까지 해서 좀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판 ARKQ이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ETF는 해외 거 가져오셨는데 네.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사실 현물 ETF 되게 많잖아요. 네. IBIT가 좀 대표적으로 가장 큰 ETF인데 이걸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모건 스탠리사에서 출시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모건 스탠리. 네. 그러니까 메이저 IB사에서 출시를 한 ETF다. 이제 조금 작은 액티브 운용사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큰 IB에서 출시한 그런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 이제 보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업계 최저 보수로 0.14%대의 보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갈수록 보수 경쟁 심화되고 있고 이 코인 업계 안에서도 이제 이러한 추세적 흐름이 좀 자리 잡히고 있다.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지수형 ETF 같은 경우도 보수가 예전에는 더 높았을 텐데 네. 점점 경쟁하면서 보수율이 더 낮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러한 비슷한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골드만삭스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 진출을 또 하면서 네. 이제 BTC 시장 자체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커버드콜 상품이나 이제 파생과 연동되어 있는 ETF들도 되게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발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끝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시그널들이 확인되고 있다.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국내 투자자분들이 현물 ETF, 비트코인 ETF 못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커버드 콜이나 이제 옵션 섞인 ETF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좀 자세히 공부를 하셔서 뭐 들어가 보실 만한 그런 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신규 ETF 두 가지 한국과 하나 또 미국과 하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고민을 저희가 좀 해야죠. 해결해드리는 네. 시간이죠.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테마와 함께 전력, 반도체 등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바이오 산업은 관심 바뀝니다. 왜 주목해야 하며 미국 vs 한국 바이오 산업 ETF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주제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주는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오르고 막 AI 오를 때 우리 바이오는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액티브 ETF도 출시됐는데 왜 이래?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저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쏠림이 반도체나 전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큰 손들이 다 그런 것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바이오 섹터 자체가 코스닥에 좀 많이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네. 이제 좀 코스피가 진정돼서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냥 예탁금 자체가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국면에 온다면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로도 계속 자금이 쏠릴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된다. 근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이제 실적 성장 잠재성을 봤을 때는 바이오가 놓치기 좀 아까울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바이오부터 한번 볼까요? ETF? 네. 네. 미국과 한국 바이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상 미국은 오리지널 의약품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이 의약품을 이제 판매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측면에서 이제 큰 대형 항암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일부 이제 의약품에 들어가 있는 활용될 만한 이제 그런 케미컬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좀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좀 대형 제약주들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비중이 좀 높고 제가 갖고 온 IBB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제약사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암젠이나 이런 좀 바이오테크에 좀 국한되어 있는 기업들을 들고 있음에도 그런 기업들조차 신약 개발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시면 이제 올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알테오젠 이런 기업조차 사실 신약 개발을 하긴 하지만 그 비중보다는 기타 조금 화학 바이오 의약품보다는 화학 의약품 쪽으로 조금 중심이 쏠렸던 과거 사례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살짝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화면을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두 비교가 타이어 바이오 탑 10하고 네. 그리고 이거 미국 바이오네요. 이거 IBB하고 지금 아크 G고요. 네. 이거는 타이거 바이오 탑 10하고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네, 네. 액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랑 미국 바이오 시장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미국 바이오 ETF를 좀 살펴보게 되면 차이점은 결국에 ARKG라고 하는 애는 아크사에서 나온 네. 이제 지놈 ETF인데 혁신 AI 이제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ETF들이어서 액티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은 바이오 패시브 쪽 ETF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더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패시브 대비 액티브 수익률이
단기뿐만이 아니라 장기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우수한 부분들이 확인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래도 예측 불허한 영역이 우리나라는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변수들이 조금 더 많고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액티브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선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ETF 수익률 1년이란 제가 장기 수익률을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네. 코엑트 바이오헬스나 ARKG 같은 애들 액티브가 조금 단기 수익률 관점에서는 1년치로는 조금 더 우수한데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보시면 미국은 IBB 같은 패시브형이 월등하게 수익률이 더 그러네요. 좋고요. 미국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엑트 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패시브가 장기 수익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패시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액티브에 좀 비중이 쏠리는 부분이 있다.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에는 조금 더 바이오 역사가 좀 더 길고 실적이나 이런 신약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견고한 기업들 비중이 좀 더 높은 데 네. 비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꿈과 희망. 네, 한 1, 2년 아하. 사이에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좀 더 건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소형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이긴 하다. 그래서 액티브로 운용을 했을 때의 성과를 조금 더 믿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맞춤형 ETF 옵션을 저희가 좀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네 네네. 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1Q 메디컬, 미국 1Q. 메디컬 AI고요. 1Q, 죄송합니다. 뭐 보이는 네, 대로 읽으면 괜찮아요. 되죠. 네. 네.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패시브랑요. 그 외에는 코엑트랑 타이거에서 나온 액티브 ETF들. 코엑트 바이오 헬스는 조금 더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타이거 기술 이전 바이오는 기술 수출하는 조금 더 실험적인 그런 계약을 갖고 있는 그런 중소형 주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액티브로 운영되는 ETF여서 국내에서는 조금 더 선호가 될 수 있는 ETF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타이거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가 신규 상장됐어요. 3월 달에. 그러네요. 올해 3월 달에 상장됐는데 1,000억 원 넘어가고 있고 사실 상장했을 때 분위기 대비해서 지금 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빠져 있는데 맞아.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뭐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 구성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근데 네. 좀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큐 메디컬 AI 같은 경우가 템퍼스 AI부터 리커전 구글까지 엔비디아 같은 이제 큼직큼직한 바이오 기업 외에 좀 AI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 현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원큐 메디컬 AI가 1개월간 수익률은 가장 좋아요. 네. 근데 나머지는 조금 보시면 다 마이너스 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오히려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장기 관점에서 보시고선 들어가시게 됐을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코엑트 바이오나 이제 나스닥 바이오 같은 경우 보시면 5년이나 1년간의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두 자릿수 이상대 수익률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좀 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빠져 있긴 하지만 네.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약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신약 특허가 만료되는 클리프 기간이라고 하는 게 2025년부터 시작돼서 네. 28년까지 신약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대체 네. 뭘 도움 주네요. 아니요. AI가. 네. 역시 시리는 네, 대체할 만한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나 기타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냥 기술 이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찍힐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금리 인하가 되진 않았지만 결국에 이후에 금리 인하의 환경으로 기조로 돌아선다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조금 계속 지켜보시다가 올라가는 시점을 조금 포착을 하시고 좀 들어가 보시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너무 AI 테크나 이제 전력 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서 그렇죠. 이제 물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따라는 가시되 이제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 어디가 있는지를 조금 계속해서 주시를 하시면서 조금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방식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네. 이제 관심이 좀 덜하지만 네. 어쨌든 향후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기술 이전이나 뭐 등등 기타에 대해서 올해 얘기 나올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서 그래서 작년부터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또 이제 우리가 기대를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에 그렇죠. 대한 얘기였잖아요. 네. 올해. 근데 그 기조는 뭐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기조 자체가 그래도 동결해서 인하 기조를 내년에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또 하반기에는 바이오의 시간이 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한 종목들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투자자별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뭐 미국에 워낙에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네. 앞서서 소개해 주셨던 뭐 원큐나 타이거의 미국 나스닥, 뭐 미국 메디컬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겠지만 나는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닥에 정부의 네. 정책을 한번 믿어보겠다 혹은 바이오 한번 믿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액티브하게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코엑 둘 다 액티브라서 사실 종목을 어떻게 넣는지는 운용력의 그렇죠. 네. 역량인데 사실 조금 더 중소형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두터울 수 있는 쪽은 타이거일 거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큰 기업들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과 이렇게 좀 구성을 조금 더 그렇게 가져가는 데는 코엑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비슷비슷한데 운용력이 어떻게 이제 시장을 보고서 넣고 빼느냐의 관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그냥 비용이나 이제 시총 사이즈를 보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코엑트가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코엑트가 네. 실험적인 시도를 좀 더 해보는 것이 타이거다 타이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서 저는 뭐 둘 다 좀 보시다가 이렇게 비슷한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익률 격차가 난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비교 관점에서 두 개를 다 담아 이제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하셔서 비교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바이오 시장을 조금 더 추세적 흐름에 읽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요 두 개를 좀 더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ETF 이야기 저희가 바이오 이야기도 했고 앞서서 신규 상장 ETF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신 혹은 막 ETF 앞으로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요. 오늘 바로 원주로 가시죠. 아, 오늘 원주로 예. 같이 가면 됩니다. 원주 네. 사실 그 고속버스 타고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 2시에 저희가 NS투자증권 원주 WM 센터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네. 열립니다.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만약에 요거 좀 영상을 늦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가세요. 예, 가셔서 마페처럼 허재무 여돈 여돈 이렇게 나 지금 약간 미루고 있어. 허재무 이렇게 외치시고 방송 보고 왔어요 하시면은 네. 저희가 최대한 모르겠어요. 사실 자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서 서서 보셔야 될 맞아요. 수도 있긴 근데 한데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네.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서 오시는 분들은 다 최대한 받아주신대요. 간이석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다 오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도 지금 출발하면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은요 저희가 압구정에서 예정하고 있잖아요. 네. 또 5월 30일에 압구정에서 더블린센터에서 우리 박지훈 부장과 정우창 부장 두 분이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될 것 같아요? 아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두 타임으로 준비했으니까 네. 이거 같은 내용이니까 두 타임 다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2교시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교시에서는 코스닥 이야기도 좀 해볼 거고 오늘 뭐 바이오 그리고 또 기술지 이야기도 해볼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